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펀드 투자하시는 우리 펀드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연초 이후에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펀드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브릭스 4개 국가 중에서 마지막 국가인데요. 인도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인도 시장에 네.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작년에 이 총선이 치러지면서 네. 그동안 인도 시장을 둘러싸고 가장 불거졌던 이 정치적 리스크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도 이 작년에 이 단독 정당으로 입각한 진보 신당의 어떤 그런 정치 개혁 그리고 경제 개혁은 계속 향후에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인도의 어떤 그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이러한 펀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에는 인도에서 이제 총선이 굉장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최근에 인도 증시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작년에 아시겠지만 2008년에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국가가 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러시아라든가 또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이 다 올랐는데 다른 시장에 못지않게 인도, 우리가 센섹스라고 표현되는 인도를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이 센섹스도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도 이머징 시장의 대표적인 그런 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인데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인도 시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2008년 인도 시장에서 많이 나갔던 외국인 자금들이 2009년에는 다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2009년에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됐던 시장이 또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규모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 천연자원 그리고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들 국가에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천연자원 또 원자재 또 식량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인도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수입량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또는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가 좀 좌우되는 부분이 큽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제 투자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러한 굉장히 장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곧 변동성이 좀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이머징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도 시장도 역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증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관련 그 해외 펀드 현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작년에 업계 상위, 수익률 상위 해외 펀드 10개를 한번 뽑아보니까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쪽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이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섹터 펀드입니다. 작년 1년 수익이 125%에 육박하면서 이 업계에 있는 인도 펀드 중에서도 10위권에 당당히 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역시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물론 여기 상위권에 10위권 내에 들어간 펀드는 하나가 있습니다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던 게 작년에 인도 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고요. 특히나 인도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인디아 인프라 섹터 펀드가 굉장히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부분이 경제개혁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 경제개혁의 초점이 인프라 구축에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도 시장은 굉장히 인프라가 덜 발달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경제가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인프라 섹터고요. 따라서 작년에 발표했던 정부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이런 구축 그리고 이런 경제 발전 모델이 결국은 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성장을 보이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도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이 기본적인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뭐 지금은 워낙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아주 그렇게 먼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좀 알기 어려운 국가죠. 사실 좀 신비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국가인데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인도의 국토 면적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그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수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략 지금 통계 잡힌 게 11억 3천만 명 정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 또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인도 시장의 대표적인 그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굉장히 이 젊은 인구층이 많고요. 또 결국은 이러한 젊은 인구층은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인도의 향후 장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경제 성장률은 여기 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매년 꾸준히 보여줬던 그런 국가이고요. 네, 아주 뭐 탁월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9.3%의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보였던 2008년 같은 경우에도요. 인도는 9.7%의 굉장히 높은 GDP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독야청청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던 시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이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양호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의 인구 구조가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죠. 네, 결국은 지금 빨간 부분이 15세에서 이제 64세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년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장년층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세 네. 이하니까 향후에 결국은 10년 이후에는 이쪽에 있는 연령대가 결국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고요. 인도는 현재 아시아에서 3위의 경제 대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부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또 IT가 굉장히 발전한 국가. 그래서 선진국들의 IT 아웃소싱 국가로 지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네. 국가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IT라든가 또는 뭐 테크놀로지 산업 이런 쪽이 향후에 또 전 세계 산업 구조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의 굉장히 높은 IT 경쟁력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인도 경제를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관련 펀드들이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런 내용만으로도 꽤 메리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께서 그럼 내가 인도 시장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인도 시장의 메리트, 투자 메리트 5가지를 한번 꼽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는 부분으로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경기랑 이렇게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하는 국면에선 또는 경기가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에서는 또 주가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따라서 네. 향후에 그동안 보여줬던 인도의 그런 경제 성장세, 그리고 이러한 경제 성장세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향후에도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도의 주요 기업들이 보통 이제 IT 기업들 그리고 첨단 산업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또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또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가면은 가장 크게 좋은 영향을 받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인도 기업들의 실적들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굉장히 좀 양호한 국면으로 실적이 높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인도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 실적까지 따라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결국 생각이 이제 드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나라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우리가 보고 또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도 시장에 굉장히 양호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후의 설명도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예, 두 번째는 앞서 역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도의 인구 구조 그리고 인도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산계층의 그런 증가 추이가 네. 굉장히 큰 두 번째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단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내수 소비 시장이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중산계층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내수 소비 시장이 탄탄해진다라는 말씀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쌓인 그런 중산계층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러한 인도 시장의 이런 중산계층의 높은 성장세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도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또 인도의 소비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인도 경제를 또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서 잠깐 표로 확인을 우리가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도의 이 인구 구조, 15세 미만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도 향후에 인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프가 이제 좀 두껍게 그려져서 그런지 견조한 중산층 증가 추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아주 든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에 또 세 번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인도 증시에 대한 또는 인도 경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인데요. 2008년에 굉장히 많이 또 시장을 이탈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2008년은 아시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해였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쓰느냐,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명암이 갈렸던 시기였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집권했던 정당이 이 공산당과 그리고 진보신당이 연합정권을 이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따라서 그 시기에는 진보신당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경제 부흥책을 쓰려고 했어도 이 공산당의 어떤 반대에 막혀서 이런 활발한 정책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신뢰가 상실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2009년 5월에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진보신당이 단독 정당으로 입각을 했고요. 따라서 향후 5년간 이 진보신당이 굉장히 활발한 경제개혁 그리고 경제 부흥책을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신뢰가 굉장히 살아난 시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